자, 오늘은 제 5강입니다. 5강. 행복을 꿈꾸는 욕심. 이소부화가 계속 들어가는데요. 이소부화 중에 무슨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흥부와 놀부. 흥부와 놀부. 이소부화가 아니었었어요. 안타깝게도. 비슷하네, 진짜. 비슷하다. 흥부. 자, 무엇일까요? 이소부화 중에 요런 게 있을 동화. 아드님, 뭐가 있을까요? 행복을 꿈꾸는 욕심? 제가 5강까지 다 이소부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거는 제 프로필이고요. 프로필은 넘어가고요. 자, 새들의 왕뽑기 이야기 아시나요? 옛날에 그 숲속에 그 신이 탁 나와. 야, 오늘은 내가 일주일 정도 딱 시간 줄 테니까 가장 아름다운 새를 왕으로 뽑겠다 하고 그 숲속에 그 왕 신이 딱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왕이 되려고 막 독수리, 뭐 두루미 황새, 꾀꼬리 이런 막. 근데 까마귀가 자기가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네. 그래가지고 뭐 개울가에 꽃단장 하려고 보니까 이제 얼굴도 까맣고 몸도 까맣고 뭐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냇물에 뭐가 하나? 오, 공작 깃털이네. 오, 저 이쁜 거 해서 딱 꽂고 해서 딱 꽂고 딱 꽂고 딱 꽂고 그 정해진 기한에 딱 가서 딱 보니까 세상에서 처음 본 새인 거예요. 이야, 저렇게 아름다운 새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신이 내가 너를 새들의 왕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새들이 이렇게 보고서 아니 무슨 말이야? 아니 저런. 잠시만요. 이게 있잖아요. 이 타이틀이 나와야 돼. 지금 사실. 그래서 그 너무 신기하니까 왕으로 딱 했는데, 네, 잠깐만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네. 그랬더니, 공작새가 이렇게 보니까, 어머! 저하고 비슷한데? 하고, 탁! 꾀꼬리 털,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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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무슨 새가 됐을까요? 까마귀가 된 거예요, 까마귀가.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게 행복을 꿈꾸는 욕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까마귀는 무엇을 추구했냐면 아름다움을 추구했어요. 아름다움 추구. 우리 선생님 한 가지 바꿀 수 있다면 뭘 바꾸시겠어요? 외모에서. 저는 눈. 뭘 바꾸시겠어요? 살 여기 좀 턱 좀 까고. 예. 뭘 바꾸시겠어요? 한 가지만 바꾸세요. 많은데. 한 가지 안 돼, 한 가지. 저도 눈이에요. 눈. 쌍수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드님은 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생긴 거예요, 이게. 자, 어때요? 이쁘죠? 인형 같죠? 네. 이렇게 되고 싶으신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성형 미인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조슬린이라는 사람인데요. 억만장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고양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 1970년대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98년, 2016년도에는 성형수술을 해서 고양이처럼 수술을 해요. 근데 억만장자가 남편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1999년도에는 이혼을 했어요. 성형 중독이 돼서 이렇게, 젊었을 때는 이렇게 예뻤는데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노박이라는 영화 배우인데요. 영화 배우인데 요분은 코를 수술했대요, 코를.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코만 멀쩡하고 다 주름이 가는 거예요. 이분은 코만 했고, 이분은 계속 성형 중독으로 계속 했고.
자, 젊었을 때는 이렇게 예뻤죠. 그런데 그 성형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중독이 되고 제가 갈색 양복을 하나 샀어요. 브라운을. 갈색 양복. 근데 이뻤거든요. 근데 허리띠가 깜장색이야. 검은색.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좀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하나 브라운으로 샀어요. 그리고 검은색 구두를 딱 신었는데, 아씨,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운, 갈색 구두를 하나 샀단 말이에요. 자, 한 개를 고치면은, 그거 한 개만 이렇게 되면은 좋은데, 한 개를 고치면, 그 다음 게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 봐, 코를 고치면, 눈이 좀 이상해지, 눈이 고쳐지고, 그럼 여기 턱 좀 깎을까? 이렇게 해서 성형 중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성형에 관련된 통계가 있어요. 통계청 통계가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성형은 언제 했는지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거의 2700년 전에 인도. 요 사람이 뭐가 없을까요? 잘 보세요. 뭐가 없어요? 입은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코가 없어요. 코가 잘렸어요. 인도에서 맨 처음에 성형 수술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인도에서 2600여 년 전에 사람 얼굴에서 가장 튀어나온 게 코래요. 그래서 요 코를 딱 자르는 게 최대의 벌이래요. 그래서 인도에서 요게 교만하다고, 높이 올라왔다고 요걸 딱 잘라버리는 게 최대 벌인데, 쿠마스라는 사람이 그거를, 의사인데 그 이마의 그 표피를, 이마 피부를 떼서 이제 코를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준 게 최초의 성형이래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범죄자인데, 이럴 경우에는 성형은 성형인데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내 코가 없던 코를 다시 복원하는 데 쓰거나, 어디 다친 데 화상 입었을 때 피부를 이렇게 새로운 피부, 넓적다리 피부를 잘라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의료용으로 썼단 말이에요. 의료용, 맨 처음에는. 그런데 최근은 성형,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통계청 자료에 보면은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유는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모가 자신이 없어서 그 다음에 자기 만족을 위해. 중요한 건 있잖아요. 여성들의 95%가 미용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성들의 95%는 요즘, 이게 2020년 통계거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65%, 남자는 49%. 그런데 여자의 95%가 미용. 남자의 71%, 남자도 꽤 많더라고요, 미용이. 그런데 성형 수술 여부는 남자는 2%밖에 안 돼요. 전체 남자의 2%가 성형한 거예요. 여자는 22%. 10명 중에 2명은 성형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냐면, 자기 만족. 자기 만족으로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족해야 돼? 안 만족해야 돼요? 만족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예전에는 의료하고 보건에 쓰였던 게 요즘은 미용하고 만족에 쓰인단 말이에요. 미용하고 만족에. 전 세계에서 성형수술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예요. 1위 우리나라, 한국. 2위는 그리스래요. 나 놀랐어. 야, 그리스, 이탈리아 이 사람들도 성형 꼭 해야 되나? 근데 미국도 4위예요. 그게 저는 아프리카 아시아인들이 코가 좀 낮아가지고 그걸 좀 올리는 그런 걸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 콜롬비아 예쁘지 않나요? 그런데 많이 하더라고요. 전 세계 1위는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성형수술하러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터미널 주변, 강남 이런 주변, 강남 터미널 이런 주변에 성형외과 많아요. 우리 원주 터미널 옆에도 성형외과가 있어요. 와가지고 하라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세계 1위면
자기 만족이 높아야 되잖아요. 행복 지수는 어떨까요? 잘 아시겠지만 행복 지수는 59에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세계 1위고 왜 하냐? 자기 만족을 해서 한대. 그런데 행복 지수는 주요 국가 59위예요. 1위는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쭉 26위 대만. 일본은 54위래요. 우리는 59위고. 꼴찌야, 꼴찌.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면 행복을 꿈꾸는 욕심이잖아요. 까마귀는 자기의 외모를 열심히 꾸몄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마음의 성형이라는 거죠. 지금 여태까지 쭉 본 것은 우리 외모의 성형이었어요. 예뻐 보이고 또 아름다워 보이고 눈에 시선에 잘 띄게 보이고 뭐 그런 것들만 막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까마귀가 다른 것에 깃털을, 내게 아닌 다른 것에 깃털을 꽂아서 인정받고 싶고 왕이 되고 싶고 어떤 명예도 얻고 싶고 뭐 그런 것을 받고 싶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굴욕을 당했어요. 무시를 당했죠. 내 것이 아닌 걸로 내 것을 할 때 제가 맨 처음에 성형 미인들 보여줬는데 그때는 예뻐요. 근데 40, 50, 60대면 예뻤던 걸 기억하기 때문에 또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노박처럼 어떤 그 부분만 안 변하고 나 부분이 늙기 때문에 이상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뭐가 보이나요?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빨리 달릴 수 있는 거? 어? 평평한 도로. 뭐가 있을까요? 빨리 달릴 조건. 아니, 자동차가 달리는 조건. 뭐가 있어야 쐐 하고 달릴 거예요? 차가 좋아요. 차가 좋아야지. 차 중에서, 차의 부품 중에서 뭐? 뭐가 좋을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기름, 엔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차에 뭐가 있어요? 네, 차에 뭐가 있어야 차가 빨리 달릴 거예요? 네? 바퀴. 오, 다 맞아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달리는 거에 꽂혀 있는 차가 정말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은 그 엔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제어 장치가 있어야지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달리는 건 살인행위죠. 멈추질 못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부품, 엔진도 좋아야 되고요, 바퀴도 있어야 되고요, 동작탈자 핸들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란 말이에요. 브레이크는 엔진의 힘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엔진의 힘에게 지는 브레이크는 이건 100% 사고 납니다. 아무리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도 차가 서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차를 박든지 가드레일 박든지 엄청나겠죠. 우리 삶에도 어떻게 빠르게 팍 달려가려고 하는 그게 뭐냐면 욕심인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예쁘게 조금 튼튼하고 건강하게 조금 공부 잘하게 조금 인정받 그게 사람 마음엔 다 있어요. 그게 욕심이거든요. 그거 엔진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사람 인생에 욕심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욕심만 있으면 행복은 꿈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꿈꾸는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만 있으면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채워지지 않아요. 요만큼 가면 있잖아요. 또 더 원하거든요. 내가 월세를 살아요? 그러면 전세를 좀 살기를 원해요. 전세를 살아요? 그럼 내가 집을 좀 사기를 원해요. 내가 한 20평에 살아요? 그럼 30평 살기를 원해요. 30평 살잖아요. 그러면 한 40평, 50평 아니면은 그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을 살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뭔가 채워지는 것 같죠? 그럼 거기서 또 다른 욕심이 또 와요. 또 다른 욕심이 또 오고. 그게 까마귀가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욕심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브레이크와 함께한 욕심이 병행돼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인생에서는 세 글자로
자제력이라고 합니다. 자제력은 내 내면에 형성되는 거거든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우리 마음에 자식한테 바라는 마음이 있고, 남편한테 바라는 마음이 있고, 아내한테 바라는 마음이 있고, 부모한테 바라는 마음이 있고, 다른 동료 직장 사람들에게 바라는 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평불만, 다른 사람들 짜증이 막 넘쳐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자제하느냐. 실제로 있잖아요. 까마귀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게이오 대학의 와타나베 시게루 교수 연구진들은 도시에 사는 큰 부리 까마귀의 뇌를 관찰했는데, 이 뇌를 보니까 원숭이와 같은 뇌를 가지고 있는 그런 IQ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 까마귀의 지혜라는 이솝우화 한 장면이에요. 목마른데 병이 보니까 물이 있는데 못 먹어요. 그래서 돌을 계속 넣는 거죠. 첫 번째 제가 보여준 이솝우화의 까마귀는 자기를 꾸미고 자기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쪽으로 달려가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무시당하고 굴욕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죠.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은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정말 남들보다 인정받고 좋고 빠르게 달리고 싶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제어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제력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형성되어 있는지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삶은 계속 불평, 불만, 짜증이 연속이라는 겁니다. 외모 성형에 실패한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마음의 성형, 그 아름다운 이름 자제력, 브레이크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도 소통하고 싶으시면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